제가 했던 거를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데이터 토크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프로젝트고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게 이제 그 AI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토커나이즈해서 제가 이제 아까 설명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non fungible 토큰으로 만들면 이거를 갖고 펀드레이징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거 AI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가 이제 그 모바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으로 사실 설계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굉장히 이피션트하고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가 가능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모바일하게 컴팩트하게 만드는 것들을 디자인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디파이어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디자인하면서 이제 그쪽 사이드에서 이쪽에 그 데이터 우리가 있는 빅데이터나 AI 이런 것들을 디파이어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제 여기 소개를 했던 거고요. 요 분은 이제 그 한국에서도 제가 이제 한 3번 정도 했었는데 잘 진행이 안 됐었는데 이제 그 STO라고 하는 프로젝트와 연관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뭐 부동산이라든가 가치가 있는 그러한 리얼 에셋들을 그 토커나이즈 해서 이제 그 디파이와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계약 이행이죠. 그러니까 옵체인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뭐 약속을 불이행하면 사실 인포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옵체인이다 보니까 이게 디센트럴라이즈로 해서 그러니까 탈중앙화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지금은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로 해서 그 중앙화해서 뭐 에스크로라든지 뭐 특별한 어떤 그 인포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극복하는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 분야가 가장 그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. 그다음에 리퀴디티 풀에서는 그 본딩 커브라고 하는 것들, 그러니까 좀 여기 매스매틱스가 수학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사실은 이제 디자인할 수 있고요. 사실 그러니까 이쪽 디파이 쪽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따 설명한 그 머니레고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한 그러한 그 프로젝트를 굉장히 그 참고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굉장히 오픈적이거든요. 왜냐면 뭐 유니스왑이나 유니스왑을 다른 거하고 연결시키면 거기도 자기네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유니스왑의 리퀴디티 풀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 위에다 비즈니스를 얹히고 뭐 아니면 이제 폭스라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가지치기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다 허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분야라서 이런 개념들을 좀 알고 있으면 그 실질적으로 이쪽은 그 이더스캔 쪽에 가면 뭐 이더리움 기반의 이런 프로젝트들은 다 저도 뭐 다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다 볼 수 있고 그것들을 갖고 할 수 있고 그 뭐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표준화가 돼 있고 뭐 플랫폼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개념만 이해하면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 비즈니스를 뭘 할 거냐를 확실히 하고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,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는 게 더 중요하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수학적인 개념들을 이해하면 자기 거를 설계할 수 있죠. 그래서 제가 이쪽을 쭉 보면 계속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이 본딩 커버라는 개념은 한 2017년 정도에 처음 등장을 한 건데 그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게 이거를 갖고 개념 하나 더 하고 개념 하나 더 하고 뭐 커브의 모양을 바꾸고 뭐 등등등등 해서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 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NFT 분야는 뭐 지금 뭐 굉장히 핫 이슈인 분야이기도 한데 이거를 이제 디파이하고 연동시키는 것들도 지금 이제 가장 더 핫 이슈 중에 하나죠.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NFT 토큰을 그 이게 난 펀저블 토큰인데 이거를 다시 펀저블 토큰으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펀저블 토큰 하면 나눌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본딩 커브를 하면 여러 개의 토큰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뭐 어떤 뭐 디지털 아트 같은 것도 상관이 없대요. 디지털 아트를 이제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공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나눠서 살 수 있는 거고. 그러니까 STO 개념하고 좀 약간 비슷하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ERC20 토큰으로 본드 토큰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러한 트레이드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아니면 이제
이 자체를 이제 그 랩티드 토큰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다시 이제 그때는부터는 이제 그냥 ERC20 토큰이 되는 거니까 그냥 그걸 갖고 이제 일반적인 덱스라든지 뭐 머니마켓 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이제 펀드레이징 같은 경우도 뭐 제약 같은 분야에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굉장히 롱텀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유니크한 밸류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별로 해서 그 본딩 커브를 써가지고 이제 파이낸싱하는 그러한 그 펀드레이징이 가능한 분야가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여러 개 이제 있고, 그다음에 AMM은 뭐 우리가 유니스왑에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커브들 봤는데 이제 풀에 보면 이제 그 풀이 이제 되게 보면 덱스에 보면 이제 서로 수합을 해서 이제 X, Y 두 개 토큰으로 이제 한 쌍으로 해가지고 풀을 만들고 있죠.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두 토큰 사이에 이 가격의 밸런스를 이제 줘야지만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한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본딩 커브가 이제 여기 얘기하는 컨스턴트 펑션 AMM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한 토큰이 밸런스 그러니까 한 토큰을 뭐 그 서플라이가 증가한다거나 감소할 때마다 가격 변동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밸런싱 해가지고 이제 리퀴디티 풀을 오퍼레이션 할 거냐 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목할 만한 게 밸런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풀들은 이제 두 개의 토큰으로 돼 있고 두 개 토큰 사이의 밸류 레이쇼가 50대 50 그러니까 1대 1이었는데 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8개까지의 토큰을 한 풀에다 넣을 수 있고 이 레이쇼도 이제 뭐 맘대로 1대 90 뭐 그렇게 그 여러 개를 이제 레이쇼 할 수 있고 이것처럼 이제 본딩 커버가 이제 3D라고 하는 거고요. 근데 디자인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 디자인 목적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제 특히 이제 이쪽에 AMM에서의 문제는 여러 가지 그 로스가 생기거든요. 거기 이제 슬리피지라고 하는 로스가 생기는 경우고 이거는 이제 그 가격 예측하고 그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차이가 생기는 건데 이제 AMM을 쓰면 그렇게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이브리드한 두 개를 더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쓰이기도 한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딩 커브가 그러니까 사고 팔 때 그러니까 민팅하고 본딩 커브 본딩 그 토큰을 민트하고 번 할 때의 다른 그 두 개의 다른 그런 커브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둘 사이에 그 차이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거가 그 리퀴디티 풀의 그 스마트 컨트롤에 리저브되는 그 밸류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뭐 그걸 활용해서 뭐 계속해서 뭐 R&D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인센티브를 돌려준다거나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생 상품 드리베이티브스에서는 이제 이게 그 퓨처리나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기일이라고 이제 시간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존의 그 것들에서는 이제 다룰 수가 없어서 시간 개념을 도입하는 그 AMML도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. 아니면 이제 두 개의 차이에 그 항상 그 파생 상품에는 파생 상품의 근원이 되는 그런 에셋이 있거든요. 그거 둘을 같이 연동시켜 가지고 그냥 그걸 하나의 상품처럼 취급해서 시간에 대한 것들을 두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일드 파밍 뭐 우리말로 이자 농사라고 하던데요. 뭐 여기서는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뭐 굉장히 최근에 나왔던 게 뭐냐면 뭐 900%뭐 일드 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쇼텀이죠.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쪽에서 롱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아이들 파이낸스 했었던 방법들을 소개한 거고 특히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ETF 타입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게 되면 좀 롱텀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 했던 내용입니다. 제가 그 여태까지 했던 거를 잠깐 요약해서 한국어로 설명을 드릴게요. 토큰에서는 이제 뭐 요게 좀 요즘에 트렌드가 이제 뭐 토큰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굉장히 뭐 새로운 타입의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토큰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믹스 파트하고
그다음에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 있는 토큰에 있는 이 테크니컬 파트, 뭐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리걸 파트까지 다 인터그레이트해서 토큰을 디자인하는, 종합적으로 토큰을 디자인한다, 뭐 그런 게 있는데요. 뭐 그냥 제 관점에서 봤을 땐 디파이 관점에서는 굉장히 그냥 토큰을 어떻게 만들어내고, 그걸 어떻게 분배하고, 가격을 어떻게 정하고,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냐 하는 그런 거고, 이제 거창하게 경제적인 용어로 이게 이 머니터리 폴리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버넌스 토큰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. 그래서 거버넌스 토큰 디자인에 대한 거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분야인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이거 하이스테이블 토큰 코인에 대해서는 뭐 한번 화이트 페이퍼 보시면 될 것 같고, 제가 설명드린 것 같고요. 그다음에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메이크다오의 거버넌스 토큰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 블록체인 시스템은 이거 뭐 디파이만 연결된 건 아니라서 굉장히 큰 개념인데, 뭐 디파이하고 연동돼서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월렛을 어떻게 이제 시큐어 월렛, 이제 프라이빗 키 매니지먼트 같은 것들이 있어서, 뭐 그거는 이제 꼭 디파이만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이제 멀티파티 컴퓨테이션 MPC라든가 아니면 바이오메트릭스를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거, 그다음에 지로 날리지 프루프, 뭐 새로운 개념도 있고, 근데 GDPR하고 연동이 돼 있다고 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뭐 연동성에 대해서는 이제 연동성하고 스케일러비티, 이게 이제 속도에 관련된 거죠. 뭐 블록체인 이더리움 굉장히 속도가 낮아서 TPS 어떻게 높일 거냐 해서, 이제 레이어 1에서는 이제 코스모스 폴카다, 그다음에 이제 레이어 2에서는 뭐 플라즈마 로러, 뭐 다이나믹 샤딩. 제가 이제 다이나믹 샤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AI 그, 그, 그 영국에 있는 우리가 알파고를 개발했던 딥마인드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강화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. 리인포스먼트 러닝 써서 이제 다이나믹 샤딩도 할 수 있다는 거고, 그다음에 뭐 에코시스템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코스모스, 이제 크로스 체인 플랫폼들을 많이 이용하는데, 코스모스, 뭐 그다음에 폴카다, 이런 것들 나오고, 그다음에 이제 레이어 2 이용하는 게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이더리움 2.0 요게 좀 이제 언제 좀 확장돼 가지고 프랙티컬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도 많은데, 이제 당분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레이어 2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스피를 절약하는 건 가장 큰 이슈죠.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을 안 쓰고 이제 다른 플랫폼이나 뭐 아니면 이제 레이어 2를 쓰는데, 이더리움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옵티마이즈 가스피 에스티메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트 하는 거, 이제 프락시 컨트랙트 하는 걸 써서 이더리움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머니레고 개념은 뭐 제가 강조했지만은, 이제 프로젝트들을 저도 한 100개 정도 화이트 페이퍼를 본 것 같고, 길러브 스페이스도 가보고 했거든요. 이제 거기 가보면, 이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제가 봤던 거에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서로 연관돼 있어요. 거기 보면 이제 API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서로가 연동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머니레고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실제 개발한 프로젝트에 가면 힌트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, 그런 것들도 가서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특허에 대한 거는 제가 생략할게요. 저는 이제 특허 변호사라서 뭐 이쪽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개발도 많이 하고 실제 특허도 내고 하는데, 뭐 특허 정보를 제가 활용하는 거는 이제 실제 개발 임플리멘테이션 어떻게 하냐에 대한 힌트를 얻을 때, 저는 뭐 여기 가서 저는 뭐 이걸 이쪽 분야는 굉장히 뭐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찾거든요. 그래서 잘 찾고 내용들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이용하고, 제가 이제 인큐베이팅 하는 회사들의 특허 개발이나 이런 데서는 활용을 하는 거고, 근데 뭐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은 이렇게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분야이긴 하죠.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이제 이 리갈 스페이스의 이건데, 특히 이제 SEC와 관련해서 증권이냐 아니냐, 이거가 가장 큰 이슈인데, 이제 최근에 했었던 에브라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이제 얘네가 인포메이션 시사하는 게 뭐냐면요.
그 증권을 갖고 토커나이제이션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증권이란 얘기가 들어가는 언더라인 에셋에서 토커나이제이션 했을 때는 뭐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있는데 뭐 디센트럴라이즈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뭐 그것 이전에 일단 그냥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는 거를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굉장히 리걸 컨설팅도 필요하고 그 증권을 뭐 최근에 본드도 이 디파이어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본드 뭐 주식 뭐 이런 것들 시큐리티 우리가 명확하게 증권이라고 얘기하는 거 미국의 시큐리티 로우에 해당하는 거를 토커나이제이션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.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 한 것처럼 미국 시민한테 안 팔면 돼요.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해야 되죠. 어떻게 나름대로 이제 그러니까 이 증권법에 위배하지 않는 그러한 그 사람들한테만 토큰을 살 수 있게끔 하느냐는 게 이제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미국 같으면 STO와 같이 이제 SEC의 약식 방식으로 이제 등록을 해서 허가를 얻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제 아베 있는 CEO가 얘기했는데 뭐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하면 되는데 그건 답이 아니고요. 근데 경우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뭐 SEC 리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하위 테스트라는 거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네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에셋을 인베스트먼트하고 프로핏을 뭐 익스펙테이션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커먼트 이것까지는 다 성립했는데 여기 보면 이 그다음에 이제 에포트 오브 프로모터 여기가 이제 사실은 이 리플이 지금 최근에 이제 SEC가 그 소송을 하면서 니네 소수의 뭐야 그 이그제큐티브들이 여기에 관여해가지고 이런 걸 하지 않았냐 이익을 취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서드 파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AI 같은 건 제가 비유를 들었었죠.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AI가 사고를 일으켰어 어떻게 되니까 리걸 리스폰시빌리티한 것들은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한 건 뭐냐면 다 법적인 거는 정답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다 그냥 디스큐트 언쟁만 있을 뿐이에요. 그래서 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소송을 벌여서 누가 더 맥센스 하느냐를 가리는 일인 거기 때문에 정답이 없으니까 뭐 어떤 답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대처하는 방법은 확실하게 뭐 법에서 저촉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은 리걸 카운슬링을 받는 거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뉴욕주 변호사이긴 한데 프랙티스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리걸 카운슬링이 아니고요. 저는 증권법 전문이 아니고 저는 이제 특허 기술 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쪽에 붙는 분들한테 하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재미있는 사례가 이제 이 리플 케이스에서 이제 리플 CEO가 인터뷰했는데 우리가 특허 소송에서 지면 저기 소송에서 SEC하고 소송에서 지면 미국을 떠나겠다라는데 이제 그게 세이프하가 아니라는 거죠. 이제 그거는 뭐냐면 장소가 어디 있는 게 상관 있는 게 아니고 증권법에 저축이 되는 인베스터가 어디인 사람들이 샀느냐는 게 중요한 거니까 사실은 그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도 하는 거고 하는 거죠. 그다음에 AI 이쪽의 금융이나 핀테크 쪽에서는 뭐 이미 잘 알려진 분야고 굉장히 사례들도 많고 잘 정립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런 쪽에 리서치를 했었고 지금도 이런 쪽에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 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든지 굉장히 뭐 딥러닝, 머신러닝, 리인포스먼트 러닝 뭐 이런 것들 써서 하는 그런 것들은 알고리즘도 잘 돼 있고 뭐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요것도 정리해가 제가 31일 날 특화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할 때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개념적으로 해서 뭐 이쪽에서 얘기하는 NLP라든지 뭐 이런 것들 딥러닝 뭐 이런 것들을 강의할 예정인데요.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디파이를 보고 있으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이쪽에 하던 사람들이 지금 디파이 쪽으로 많이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머니마켓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쪽에 투자 쪽에 관련된 거, 뭐 일드 파밍 뭐 이런 쪽에 지금 많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했던 결론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친구단에 설명한 대로 이제 떠나셔도 되고요. 아니면 남아서 저하고 뭐 채트를 하실 분들은 이제 제가 레코딩을 끄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30분까지 그냥 뭐 채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질문을 하시든지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9시 여기 시간으로 9시 30분
한국 시간으로 11시 30분까지는 이제 계속 여기 온라인으로 있을 예정입니다. 예. 일단 제가 요 쉐어하는 거는 가만히 있어봐.